서비스 혁신 강의 진행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 이제 학자들의 정의에 대해서 이렇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브라우어는 이제 서비스 혁신은 많은 연구 개발을 필요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제 서비스 기업들은 고정 예산을 이제 혁신에 이제 투입하려고 하지 않고, 특히 이제 서비스 기업 같은 경우는 특허랄지 이제 지적재산권 이런 것들을 덜 구입하려고 한다. 내용인데, 기술 개발보다는 이제 프로세스와 이제 서비스 경험 개선에 이제 집중하고, 고정 자산의, 투자와 지적 재산권의 이제 의존도가 좀 낮다는, 이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포스 같은 경우는 이제 신발이랄지 의류를 판매하는 이렇게 업체인데, 자체 이제 생산실을 이렇게 운영하지 않지만은 고객 서비스와 그다음에 이제 기업 문화로 이제 차별화된 성공을 거둔 이제 대표적인 기업 사례죠. 그래서 이제 고객 중심의 이제 전략으로서 하여튼 뭐 서비스 경험을 핵심 경쟁력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객들이 이제 단순히 물건을 구매하는 것이 아니라 감동적인 쇼핑을 이제 경험하도록 만드는 것이 목표입니다. 그래서 24시간 이제 고객 서비스를 이렇게 제공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자동화된 시스템으로 이제 사람이 직접 고객과 소통하고, 그다음에 이제 고객의 요청을 이제 최대한 들어주려고 노력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뭐 무료 반품 정책을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객들이 신발을 이제 신어보고 마음에 들지 않으면은 언제든지 이제 무료 반품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보장하는 시스템이죠. 그리고 이제 자포스 같은 경우는 이제 고객 서비스에서 이제 단순한 그 콜센터 응대가 아니라 고객과의 이제 관계를 형성하는 걸 목표로 합니다. 그래서 이제 고객과의 그런 이제 대화를 단순한 문제 해결이 아니라 감동적인 이제 경험으로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 상담원들이 이제 고객의 필요를 이제 먼저 파악하고 제품 지적뿐만 아니라 이제 고객의 이야기에 이제 귀 기울이는 이런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제 자포스 같은 경우는 이제 신발 판매 업체지만은 하여튼 서비스 혁신을 통해 가지고서 브랜드 가치를 높인 그런 기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체 생산 시설도 없이 이제 그 고객 감동을 주는 이런 서비스와 차별화된 기업 문화를 통해서 어, 충성도 높은 이제 고객을 이렇게 확보해서 업계에서 이제 독보적인 위치를 이렇게 차지하고 있죠. 다음은 이제 에블링은 서비스 기업은 이제 혁신에 이제 작은 부분을 투자한다. 그래서 이제 기술적 혁신보다 이제 고객 경험 혁신에 이제 중점을 둔다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서비스 기업이 이제 제조업과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이제 혁신에 적은 부분을 투자한다고 이렇게 분석을 했고, 이런 것들은 이제 단순히 혁신을 이제 등한시하는 의미가 아니라 혁신의 초점이 이제 다르다는 점이죠. 그래서 이제 서비스 기업은 기술적 혁신보다는 고객 경험 혁신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이런 것들을 차별화된 경쟁력을 확보하고, 그다음에 서비스 기업이 기술 혁신에 대한 투자 비중이 낮다고 했지만은 단순한 이제 소극적인 태도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이제 고객 중심의 그 혁신 전략을 선택한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조업이 이제 기술 혁신을 통해서 제품 성능을 이제 개선하는 반면에 서비스 기업 같은 경우는 고객들의 이제 경험 혁신을 통해 가지고 고객과의 이제 접점을 강화하고 감성적인 이제 가치를 제공하게 됩니다. 결국 이제 서비스 혁신의 핵심은 기술 자체가 아니라 기술을 활용한 고객 경험 개선에 있다는 점이 이제 중요하다는 것들이죠. 스타벅스 같은 경우도 기술 개발도 하지만은 이제 매장 경험을 굉장히 혁신해서 성공한 기업이라고 할 수가 있죠. 바리스타의 이제 친절 교육이랄지 고객 맞춤 서비스를 강화하는 것들, 모바일 앱을 통해 가지고 간편 주문 시스템, 뭐 이런 것들이랄지, 그다음에 이제 감각적인 이제 경험을 할 수 있도록 매장 인테리어나 매장 내 음악이랄지 이런 것들을 관심을 가지고 보완을 했습니다. 다음은 이제 김아라는 그 학자는 서비스 혁신을 이제 모방하기가 쉽다. 그래서 김석자는 제조업보다 서비스업 혁신에 더 큰 영향을 미친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서비스 혁신은 뭐 모방 가능성이 쉽죠. 이건 특허로 보장이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이런 서비스 기업들이 차별화된 혁신을 이루더라도 경쟁 기업들이 바로 따라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이제 서비스 특성의 5가지 유제에도 설명을 드렸지만은 뭐 무용성이랄지
이런 것들이죠. 기술 장벽이 좀 낮은 것들, 그 다음에 외부에 노출되다 보니까 경쟁에 비해서 쉽게 이제 관찰하고 벤치마킹 할 수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이죠. 하여튼 서비스는 물리적인 제품이 아니라서 경험이랄지 이제 고객과의 과정에서 이제 이루어지기 때문에 특허로 이렇게 보호하기는 굉장히 어렵고, 예를 들면 뭐 스타벅스에서 고객의 이름을 불러주는 서비스를 도입해도 다른 이제 커피 브랜드들이 이런 것들을 쉽게 따라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제조업 같은 경우는 신소재 개발이랄지 독점 기술 이런 것들로 인해서 경쟁사가 이제 쉽게 이제 모방하기는 어렵지만은 서비스 혁신은 대부분 이제 기술 같은 거 이제 활용해서 프로세스에 이제 가깝기 때문에 도입이 되게 쉽습니다. 쉽고, 그다음에 이제 서비스는 제공되는 순간에 고객에게 이제 경험하게 되므로 경쟁사가 이제 이런 것들을 쉽게 벤치마킹 할 수 있는 것들.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자포스 같은 경우 365일 무료 반품 정책 이런 것들이 성공하면은 다른 온라인 쇼핑몰도 이런 것들은 뭐 비슷한 정책을 도입하기가 쉽겠죠. 그래서 이제 서비스 기업 같은 경우는 지속적인 혁신을 통해서 차별화를 이렇게 유지를 해야 되고 단기적인 혁신만으로 장기적인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제 서비스 혁신에서 그 인적 자원이 이제 핵심적인 역할을 하게 되는데 서비스는 이제 고객과의 이제 접점이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직원과 고객이 상호 작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고객 경험의 질은 이제 직원의 역량이랄지 태도에 의해서 크게 좌우가 되거든요. 예를 들면 이제 호텔에서 이제 고객 만족도는 객실 시설보다 프론트에 있는 이제 직원의 친절함이랄지 서비스 태도 이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동일한 서비스 프로세스를 갖추고 있더라도 직원의 그 대응 방식에 따라서 고객이 느끼는 서비스 품질이 크게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콜센터의 상담원이 고객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이 서비스 만족도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가 될 수도 있겠죠. 그리고 이제 제조업에서는 이제 R&D 같은 부서가 그 혁신을 이렇게 주도하지만은 서비스업에서는 이제 현장의 직원들이 고객과의 상호작용 속에서 혁신의 이제 아이디어를 제공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이제 리츠 칼튼 호텔 같은 경우는 직원들이 이제 특별한 요청을 기억하고 이런 맞춤형 서비스 이런 것들을 제공을 하고 접점에 있는 직원들에게 재량권을 이렇게 부여를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서비스 혁신은 이제 하여튼 사람 중심의 지속적인 혁신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여튼 혁신이라는 것은 모방이 쉽기 때문에 단발성 혁신이 아니라 지속적인 혁신이 필요하고 서비스 품질은 이제 직원의 역량이랄지 태도에 큰 영향을 받기 때문에 인적 자원의 그런 혁신이 이제 핵심 요소가 된다고 할 수 있고 하여튼 서비스 기업들은 직원 교육이랄지 조직 문화 개선, 창의적인 서비스 아이디어 발굴을 통해서 장기적으로 이제 경쟁력을 이렇게 확보해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티드 이엘이 이제 이야기한 건데 서비스 혁신은 가치 제공 방식의 변화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서비스 혁신은 이제 단순한 기술 개발이 아니라 고객에게 이제 가치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이제 변화를 이렇게 정의를 한 건데 이런 것들이 이제 제조업에서 그 기술 혁신이나 이제 주로 제품의 성능 향상, 생산 공정의 효율화 이런 것들을 목표로 하는데 서비스업 같은 경우는 다르죠. 서비스업에서는 뭐 새로운 기술을 도입하더라도 고객과의 그런 상호작용에서 큰 차별점을 만들지 못한다면은 이건 이제 의미가 없습니다. 예. 고객과의 접점에서 큰 차별점을 만들어야 되고 그래서 이제 서비스 프로세스 혁신을 위해서는 서비스가 고객에게 이제 전달되는 방식 자체를 이렇게 개선을 해야 되고 더 효율적이고 이제 편리한 경험을 제공하는 것들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뭐 스타벅스의 이제 모바일 오더랄지 뭐 스타벅스 페이 같은 경우 보면은 고객들이 이제 줄 서서 주문해야 했지만은 앱을 통해서 미리 이제 주문하고 결제할 수 있도록 이런 프로세스를 그냥 혁신을 한 것들이죠. 이런 걸 통해서 이제 고객의 대기 시간을 줄이고 매장은
회전율을 높이고, 그래서 그냥 운영 효율성을 개선하는 것들이죠. 우버나 이제 뭐 중국의 디디 출신 같은 경우도 차량 호출 서비스 이런 것들에서 기존 택시 서비스는 이제 길에서 택시를 잡거나 전화를 통해서 이제 예약을 해야 되는데 앱을 통해 가지고 이제 실시간 위치를 확인하고 차량 호출을 통해서 요금 예측이랄지 자동 결제 이런 것들이 가능하도록 프로세스를 혁신한 것들이죠. 이런 것들이. 그 다음에 이제 고객의 이제 경험 혁신과 관련해서는 서비스 기업의 경쟁력은 이제 고객이 느끼는 이제 총체적인 경험에서 차별화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단순한 기술 도입이 아니라 고객의 이제 감성적이거나 심리적인 만족도를 높이는 것들이 핵심입니다. 핵심. 그리고 이제 이러한 서비스 혁신 기술도 활용해야 되지만 기술 중심이 될 수는 없습니다. 기술은 서비스 혁신의 도구가 될 수가 있지만은 그런 것들이 이제 본질적인 혁신 요소는 아니죠. 중요한 것은 기술을 활용해서 고객의 이제 경험이랄지 프로세스를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 그런 것들이 중요한 것들이죠. 예를 들어서 이제 애플이 새로운 아이폰을 출시하면서 뭐 예를 들면 카메라 성능을 좀 뭐 향상시킨다든지 테슬라가 전기차 배터리 성능을 개선하는 것들 이런 것들은 이제 기술 개발이 그런 혁신의 핵심이라고 이렇게 할 수 있지만은 이런 것들이 이제 고객 중심으로 가야 된다는 것들이죠. 하여튼 뭐 기술 혁신도 중요하지만은 그러한 기술 혁신을 통해서 고객들에게 이제 더 나은 서비스 경험을 어떻게 제공할 것인가 기업 입장에서 이런 것들이 중요합니다. 하여튼 뭐 서비스 혁신은 새로운 이제 기술 개발이 아니라 고객에게 가치를 제공하는 방식의 변화에 이제 초점이 맞춰져야 되고 핵심 요소는 서비스 프로세스 혁신이랄지 고객 경험 혁신이 중요하고 이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차별화된 경쟁력을 확보해야 되고 기술은 혁신의 도구일 뿐이고 기술 중심이 아니라 고객 중심의 혁신 전략이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이제 마일스는 그 서비스 혁신을 단순한 그 새로운 기술 도입이 아니라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 자체를 이제 변화시키는 과정으로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이는 이제 효율성이랄지 고객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전략적인 접근이고 서비스 기업이 차별화를 이루는 핵심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 제공 방식의 혁신은 이제 단순히 새로운 서비스를 창출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서비스를 더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이제 제공하는 방법을 개선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들이죠. 그래서 이제 비용 절감이랄지 서비스 품질 향상, 고객 만족 극대화 이런 결과를 가져오게 되고 하여튼 뭐 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불필요한 단계를 제거하고 뭐 자동화를 한달지 뭐 최적화를 통해 가지고서 운영의 이제 효율성을 이렇게 높이는 것들이죠. 예를 들면 이제 맥도날드의 이제 패스트푸드의 이제 프로세스 혁신은 이제 키오스크 주문 시스템을 도입한 것들이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대기 시간을 단축하고 주문 실수를 줄이고 그다음에 주방의 이제 프로세스 표준화 이런 것에 좀 시간을 최소화하는데 이런 데 기여할 수 있도록 했고 아마존 같은 경우도 보면 이제 키바드 봇을 활용해 가지고서 창고 자동화를 통해서 주문 처리 속도 이런 것들을 향상시키고 그다음에 효율적인 이제 물류 네트워크를 구축해서 고객들에게 빠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운영 비용을 절감한다든지 고객의 대기 시간을 뭐 단축하고 그다음에 서비스의 일관성 이런 것들을 향상시킬 수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단순한 기능 개선을 넘어서 고객 만족도를 이제 극대화하는 방식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들이죠. 예를 들면 이제 넷플릭스의 이제 개인 맞춤형 알고리즘 그래서 이제 AI 기반의 추천 시스템을 통해서 사용자의 시청 패턴을 분석하고 맞춤형 콘텐츠를 제공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여기에 이제 해당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웨이스트는 서비스 혁신은 기술적 혁신과 그 다음에 비기술적인 혁신을 모두 포함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기술적 혁신이라는 것은 이제 뭐 새로운 디지털 기술이랄지 자동화 시스템, 뭐 데이터 분석 등을 활용해 가지고서 서비스 품질을 향상시키거나
운영 효율성을 높이는 것들을 말합니다. 예를 들면 이제 뭐 인터넷이랄지 스마트폰 앱을 활용해서 은행 업무를 비대면으로 이제 수행할 수 있도록 해주는 혁신, 뭐 온라인 뱅킹이나 모바일 결제 시스템 이런 것들이죠. 이런 것들은 이제 고객이 은행을 방문하지 않고도 계좌 관리랄지 송금이나 뭐 대출 신청 이런 것들을 할 수 있게 해주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뭐 기업이 이제 고객센터에 AI 챗봇을 도입해가지고서 24시간 고객 응대가 이제 가능하도록 하는 것들, 상담사의 업무를 좀 줄이고 빠르고 이제 정확한 답변을 제공하는 것들, 뭐 AI 기반의 챗봇 도입하는 이런 것들이 기술적 혁신에 포함될 수 있고, 이 기술적인 혁신이라는 것은 이제 서비스의 제공 방식이랄지 고객과의 상호작용, 뭐 그다음에 뭐 비즈니스의 모델 이런 것들도 포함이 되겠죠. 그다음에 이제 그 기업의 뭐 조직 문화 이런 것들도 포함이 되겠고, 하여튼 뭐 스타벅스 같은 경우는 이제 커피를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 고객들에게 편하게 이제 머물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는 새로운 서비스 모델 이런 것들을 적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고객 경험을 차별화해서 브랜드 충성도도 높이고 커피상의 가치를 제공하는 것들 이런 것들도 여기에 해당이 되겠죠. 그래서 이게 기술적인 혁신이랄지 비기술적인 혁신에 어떻게 보면 이제 통합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것들이죠. 그래서 서비스 혁신이라는 것들은 이제 단순히 기술을 도입하는 것만도 아니고 뭐 하여튼 기술적인 것과 비기술적인 요소가 결합을 해서 더 큰 혁신을 만들어내야 된다. 이렇게 그런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넷플릭스 같은 경우는 기술적인 혁신이라면 이제 온라인 스트리밍 기술이랄지 AI 기반의 추천 알고리즘을 적용하는 것들이고, 비기술적인 혁신은 이제 구독 기반의 이제 비즈니스 모델을 도입하는 거야. 아니면 이제 컨텐츠 이제 소비 방식을 변화하는 것들. 어, 고객이 이제 원하는 시간에 이제 컨텐츠를 시청할 수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이 이제 기술적인 것과 비기술적인 혁신을 결합해서 어떻게 보면 시장이 이제 패러다임을 완전히 바꾼 것들이죠. 하여튼 뭐 서비스 혁신이라는 것은 기술적인 혁신이랄지 비기술적인 요소의 약간 조화가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 기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이런 것들을 통합을 해가지고서 운영 효율성이랄지 고객 경험 이런 것들을 동시에 이렇게 개선을 해야 되고, 기술 도입하는 것뿐만 아니라 하여튼 그 서비스 방식이나 고객 경험을 개선하는 이런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피터 드러거인데, 혁신을 이제 단순히 이제 새로운 아이디어를 내는 것이 아니라 기존 조직의 이제 프로그램과 이제 활동을 장기적으로 이제 원활하게 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이제 과정으로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혁신의 주체는 기업뿐만이 아니고 뭐 정부나 시민단체, 뭐 병원, 군대, 하여튼 모든 다양한 조직에 걸쳐 있고, 모든 조직이 이제 혁신을 통해서 수정하고 재설계를 해야 된다. 이게 강조를 했고, 이러한 이제 서비스 혁신의 이제 학자들의 선행 연구를 종합해 보면은 공급자가 이제 기존에 이제 제공하지 않은 새로운 서비스를 개발하는 거, 그리고 이제 기술 혁신이랄지 프로세스 혁신이랄지 고객의 이제 경험 혁신 등을 이렇게 포함해야 되고, 기존의 이제 서비스를 개선하거나 새로운 서비스를 창출하는 것들이라고 이렇게 할 수가 있겠죠. 또 우버 같은 경우 기존에 택시 서비스는 수요와 이제 공급의 불균형이랄지 가격의 이제 불투명성이랄지 이런 문제를 이렇게 안고 있었는데, 그런 것들을 이제 혁신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모바일 앱을 사용하고 차량 호출 서비스로 이제 기존 택시의 이제 산업에 큰 변화를 일으킨 것들이죠. 그래서 이제 기존 택시 서비스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이제 효율성, 비효율적인 것들 이런 것들을 이제 해결을 했고, 우버는 이제 새로운 시장을 창출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뭐 새로운 서비스랄지 그 비즈니스 모형을 이제 개발하거나 기술을 이렇게 이용하되 과학적이고 이제 체계적인 방법을 통해서 서비스의 이제 본질적인 특성인 기술적인 특성이랄지 성능이랄지 그다음에 이제 시장 그 친화성 측면에서 완전히 새로운 서비스랄지 아니면은 개선된 좀 바뀐 서비스 이런 것들을 출시를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이제 기존의 기술을 새롭게 이제 조합하거나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통해서 완전히 다른 형태의 가치를 이제 창출하는 방법이라고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뭐 사례로 하나 말씀드리면 이제 넷플릭스 같은 경우 이제 기존의 문제는 비디오를 이제 대여를 했었죠. 이제 블록버스터와 같이 오프라인 이제 대여점에 의존을 했었는데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불편하고 대여할 수 있는 이제 컨텐츠 이런 것들이 제한적이었죠. 이런 것들을 이제 혁신적으로 해결한 것들이 인터넷을 통해 가지고서 온라인 이제 스트리밍 서비스로 기존의 이제 비디오 시장을 이제 혁신한 것들이죠. 이런 것들이 넷플릭스의 하나의 사례라고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는 이제 그 서비스 혁신에 대해서 이제 기업들이 관심이 이제 증대되면서 이제 서비스 사이언스라는 이제 학문이 또 많이 이렇게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제 서비스의 개발이랄지 운영, 개선을 위해서 이제 과학적인 방법론이랄지 응용 기술 이런 것들을 연구하는 이제 학계적인 학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서비스 산업이 이제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커지고, 그다음에 이제 서비스 혁신이 기업의 이제 경쟁력의 이제 핵심 요소로 부각되면서 등장한 개념인데, 뭐 서비스 사이언스 같은 경우는 이제 경영학이나 경제학, 뭐 공학, 뭐 AI나 뭐 데이터 과학, 뭐 인지과학, 뭐 사회학, 이런 하여튼 다양한 학문들이 이제 융합된 학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여튼 뭐 서비스 사이언스 핵심 개념은 서비스가 이제 제공되는 환경을 좀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들이죠. 그래서 이제 고객이랄지 기업이나 기술, 인프라 이런 것들이 상호작용하는데 이런 서비스 시스템을 좀 구축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서비스 공급자가 일방적으로 이제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고객과 협력해서 서비스 가치를 이제 창출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학문이고, 그다음에 이제 서비스를 좀 과학적으로 이제 접근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데이터를 기반으로 서비스의 이제 품질을 개선하고 최적화하는 과정. 뭐 예를 들면 뭐 AI 챗봇을 활용한 고객 응대랄지, IoT를 이용한 이제 스마트 유지 보수 유지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여기에 해당될 수 있고, 이러한 이제 서비스 사이언스의 연구 분야는 이제 서비스 혁신이랄지, 그다음에 서비스 공학, 서비스 공학은 이제 설계랄지 운영을 이제 공학적으로 분석해서 최적화하는 것들이죠. 그래서 이제 뭐 공장의 자동화 시스템이랄지, 뭐 클라우드 기반 서비스를 제공한달지, 이런 것들 공학적인 측면에 접근한 것들이고, 그다음에 이제 서비스 경영 쪽에서 이제 서비스 품질이나 고객 경험, 운영의 효율성 이쪽에 관련된 연구하는 것들은 그런 학문이라고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서비스 혁신은 이제 주요 유형인데 크게 이제 점진적인 혁신과 뭐 급진적인 혁신으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두 가지 혁신은 서비스 산업에서 서비스 개선이랄지, 그다음에 이제 새로운 서비스 모델을 창출을 통해서 경쟁 우위를 좀 확보할 수 있고, 고객들의 가치를 이제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점진적인 혁신은 이제 기존의 서비스나 제품 이런 것들을 이제 조금씩 개선하거나 이제 소소한 변화를 추가해서 서비스 품질이랄지 이제 효율성 이런 것들을 좀 향상시키는 방법이고, 주로 이제 고객의 요구에 맞춰가지고 이제 개선하는 방식입니다. 기존의 서비스를 기반으로 해서 고객의 피드백을 반영하거나 아니면 이제 뭐 또 새로운 기술을 적용할 수도 있고, 하여튼 뭐 점진적인 혁신은 비교적 좀 위험 부담이 좀 적죠. 서서히 변화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점진적으로 변화를 도입해서 시장에서의 이제 안정성을 유지하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점진적인 그런 혁신의 이제 기업사례 하나 설명을 드리면은, 뭐 스타벅스의 이제 뭐 모바일 오더나 페이 뭐 이런 것들이 주문 방식을 개선하거나 이제 모바일 앱을 통해 가지고서 사전 주문이랄지 결제 시스템 이런 것들을 도입하는 그런 게 있었고, 뭐 아마존 같은 경우도 이제 추천 알고리즘 이제 개선하는 것들, 빅데이터랄지 이제 AI를 활용해 가지고서 상품 추천하는 시스템을 서서히 이제 개선시키는 것들, 고객 맞춤형 이제 쇼핑 경험을 좀 강화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여기에 해당될 수 있고, 뭐 이제 주요 특징으로 보면은 이제 뭐 기존의 이제 제품이랄지 서비스에 이제 큰 변화를 주기보다는 조금씩 개선해 가는 것들,
그런 것도 있고, 새로운 기술이랄지 방법을 이제 도입해서 기존의 시스템을 효율적으로 이제 개선하는 것들. 그다음에 이제 고객의 피드백이나 시장의 변화에 이제 서비스랄지 이제 제품을 점차적으로 개선하는 것들. 그다음에 이제 변화에 따른 이제 위험이 좀 상대적으로 낮을 수가 있고, 어떤 점진적인 혁신은 고객이 기존에 사용하던 서비스나 제품을 조금 더 이제 편리하고 효율적으로 맞춤화된 방식으로 제공하는 그런 거라고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급진적인 혁신인데 기존의 이제 서비스 모델이랄지 프로세스를 근본적으로 이제 변화시키는 그런 혁신 유형이죠. 이제 기존의 방법을 완전히 바꾸는 거죠. 180도 바꿔버리거나 아니면 전혀 새로운 서비스 모델을 이제 창출하는 그런 방식이고, 이러한 이제 급진적 혁신은 이제 종종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거나 기존 산업에 이제 큰 변화를 일으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혁신은 이제 큰 위험성, 그다음에 불확실성 이런 것들 동반하지만은 그 반면에 이게 이제 혁신이 성공을 했을 경우 기업은 이제 높은 경쟁 우위를 제공하고 산업 전체를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방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급진적인 혁신 사례에 보면 이제 뭐 에어비앤비의 이제 숙박 공유 플랫폼 이런 것들이죠. 기존에 이제 호텔 중심의 숙박 시장을 개인이 이제 소유한 공간을 공유하는 방식으로 변화시키면서 글로벌 숙박 시장을 이제 혁신을 시켰고, 테슬라의 이제 자율주행이랄지 전기차 서비스 이런 것들이죠. 기존에 이제 내연기관의 자동차 제조사들과는 달리 이제 소프트웨어 기반의 전기차랄지 자율주행 기술을 적용해서 이런 서비스를 제공해서 자동차 산업을 완전히 이제 변화를 시켰습니다. 예, 이러한 이제 급진적인 혁신은 이제 뭐 기존의 서비스랄지 이제 프로세스를 완전히 대체하는 새로운 모델이 이제 등장을 하거나, 그다음에 이제 급진적인 혁신은 이제 기존의 시장을 깨는 방식이기 때문에 굉장히 높은 이제 위험을 동반할 수 있습니다. 그 반면에 위험성도 리스크도 굉장히 크지만은 성공했을 때는 시장의 지배력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을 또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기존 산업의 이제 구조나 방식을 근본적으로 이렇게 변화시켜서 새로운 시장을 이렇게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여튼 뭐 기술적인 혁신을 포함하는 경우가 많고, 그러면 기술을 이제 기존의 서비스 모델에 맞게 변화시키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우버 같은 경우는 이제 급진적인 혁신의 이제 대표적인 사례인데, 기존의 택시 산업을 완전히 이제 변화시키는 거죠. 기존에 이제 택시 호출 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꾼 새로운 이제 모델을 적용을 했고, 이제 전 세계적으로 차량 공유 서비스를 이제 혁신적으로 확산시킬 수 있었습니다. 이제 새로운 서비스 모델로서 기존의 택시 산업은 고정된 장소에서 택시를 승차할 수 있는 그런 장소에서 택시를 기다리고 있다. 택시가 오면은 고객이 이제 승차하는 그런 시스템인데, 스마트폰 앱을 통해서 승객과 운전자를 실시간으로 연결하는 그런 공유 서비스 모델을 도입을 했고, 기술 혁신 측면에서도 이제 뭐 보면은 스마트 앱을 기반으로 해서 플랫폼 모델 이런 것들 채택을 했죠. 그다음에 산업 변화 측면에서 보면은 하여튼 뭐 전 세계 기존 택시 업계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버의 그런 차량 공유 서비스 대응하기 위해서 비슷한 이제 플랫폼을 도입하거나 가격 경쟁을 하는 이런 산업의 변화가 이렇게 일어났고, 하여튼 급진적 혁신의 효과는 하여튼 뭐 우버는 기존 택시 산업을 근본적으로 이렇게 변화를 시켰고, 차량 공유라는 새로운 서비스 모델을 시장에 이제 도입을 했죠. 이런 것들로 인해서 우버는 기존 택시 시장에서 큰 점유율을 확보할 수 있었고, 세계적으로 새로운 사업 모델을 확립할 수가 있었습니다. 급진적인 혁신과 이제 급진적인 혁신을 이제 비교해서 이렇게 하나로 나눴는데, 앞에서 제가 설명드린 내용입니다. 그래서 변화의 정도를 보면은 점진적인 혁신은 이제 기존의 서비스나 제품을 조금씩 개선하거나 이제 소소한 변화를 추가해서 이제 서비스 품질이랄지 효율성을 향상시키는 혁신이고, 기존 시장에서 이제 경쟁력을 유지하고 이제 이런 것들을 목표로 해서 변화가 비교적 작고 관리하기가 용이한 그런 혁신이고,
그 반면에 이제 급진적인 혁신은 기존 모델을 이제 근본적으로 이제 변화시키는 혁신으로서 새로운 서비스를 창출하거나 산업 구조를 완전히 이제 바꾸는 그런 방식이죠. 이러한 혁신은 이제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거나 기존 시장에 대해서 대대적인 이제 변화를 이끌어내게 돼 있고, 그러면 이제 위험도 측면에서 보면 점진적 혁신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좀 낮습니다. 위험률이. 기존 시장에서 소규모 개선을 통해서 리스크가 적고 좀 안정적인 성장의 목표를 두고 고객의 이제 피드백을 반영해서 점진적으로 이제 변화를 적용하기 때문에 실패할 가능성이 아무래도 좀 낮죠. 그러나 이제 급진적인 혁신 같은 경우는 높은 위험을 동반합니다. 그래서 기존의 이제 비즈니스 모델을 근본적으로 이제 바꾸는 것이기 때문에 실패할 경우에 이제 큰 손실을 초래할 수 있고, 하지만은 반면에 성공할 경우는 산업 전체를 혁신을 변화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음 이제 혁신의 범위도 소규모 혁신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기존 서비스를 기반으로 이제 소소한 개선을 이뤄내고, 그다음에 이제 큰 변화를 일으키지 않지만은 기존 시장에서 이제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게 도와주고, 급진적인 혁신은 이제 큰 변화이기 때문에 기존의 이제 서비스 모델을 대체하거나 아니면 이제 새로운 그 산업을 창출하는 그런 혁신입니다. 그래서 산업 전체에 큰 영향을 미치는 그런 변화가 이루어질 수 있고, 성공 가능성도 뭐 점진적인 혁신은 가능성이 좀 높습니다. 리스크도 적고 안정적인 성장을 할 수 있는 반면에 급진적인 혁신 같은 경우는 좀 이제 불확실성이 커지고 그 반면에 이제 성공할 경우에는 큰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산업 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혁신이기 때문에 초기에 뭐 위험 부담이랄지 이런 불확실성 이런 것들을 좀 감수해야 되고 성공했을 때는 큰 변화를 창출할 수 있는 이런 장점이 있습니다. 뭐 점진적인 혁신이랄지 급진적인 혁신은 이제 혁신의 성격과 변화 범위에 대해서 이제 차이를 보이고 있고 점진적인 혁신은 이제 기존 서비스의 개선하는데 이런 데 이제 집중을 하면 아무래도 리스크가 적고 성공 확률이 높은 반면에 급진적인 혁신은 이제 기존 모델의 근본적인 변화를 이끌어내야 되고 성공하면 큰 변화를 일으키고 새로운 시장을 창출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우버와 스타벅스는 앞에서 이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이건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서비스 혁신의 이제 중요성에 대해서 이렇게 알아보겠습니다. 서비스 혁신은 이제 기업이 경쟁력을 유지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제 이루기 위한 중요한 전략이죠. 어떻게 보면 이런 서비스 혁신을 통해서 고객의 경험을 향상시키고 비용 절감이랄지 운영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고 글로벌 시장에서 이제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고객 경험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고객이 이제 서비스랄지 제품을 구매하고 사용하는 전반적인 이제 과정을 이렇게 의미하는 것들이죠. 그래서 이러한 경험이 이제 고객이 이제 특정 브랜드나 처음 접하는 순간부터 서비스를 이용하는 이제 모든 단계에 이르기까지 모두 이제 상호작용을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고객 경험이라는 것은 이제 뭐 만족도랄지 고객 감동이랄지 충성도 이런 것과 이제 밀접하게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고 기업이 이제 고객과의 관계를 유지하고 개선하는 데 이제 핵심적인 요소입니다. 그래서 이제 고객 경험을 개선하는 이제 서비스 혁신은 고객의 이제 기대를 이제 뛰어넘는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고객이 이제 서비스를 더 편리하고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 도와주고 고객의 이제 만족도를 높이게 되고 충성도를 강화시켜서 장기적인 고객 관계를 구축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할 수 있고 아마존 같은 경우 이제 서비스 혁신은 이제 온라인 쇼핑을 통해 가지고서 전통적인 그런 오프라인 쇼핑의 불편함을 극복하고 이제 편리함이랄지 효율성 이런 것들을 이제 제공하는 데 이렇게 주력을 했습니다. 하여튼 프라임 서비스 같은 경우는 이제 고객에게 빠르게 무료 배송을 제공하는 서비스인데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배송 시간에 대한 이제 불안감 이런 걸 느끼지 않게 하고 무료 배송으로 이제 물건을 더 저렴하게 이제 받을 수 있게 이렇게 했습니다. 특히 이제 프라임이랄지 이제 비디오나 그런 이제
프라임 뮤직과 같은 이런 추가 혜택을 통해서 아마존 이제 고객 만족도를 더 이렇게 높이고 있죠. 다음은 이제 뭐 비용 절감이랄지 이제 운영 효율성 증대와 관련해서 서비스 혁신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운영 효율성을 개선하고 불필요한 비용 이런 것들을 좀 줄이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제 뭐 자동화랄지 그다음에 이제 뭐 디지털화, 그다음에 이제 뭐 효율적인 자원 배분을 통해 가지고서 기업 입장에서 보면 자원을 좀 최적화하고 운영 비용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운영 효율성 증대는 주로 이제 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이제 어, 불필요한 시간을 좀 줄이고, 그다음에 고객의 대기 시간이랄지, 뭐 에러율, 뭐 수작업 처리 이런 것들을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이루어지고, 그다음에 이제 프로세스 혁신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서 기존의 이제 방식보다 이제 더 빠르고 이제 정확한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서비스 품질을 높이고 이제 비용을 좀 절감할 수 있는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뭐 IBM 같은 경우는 이제 클라우드 서비스랄지 AI 기술을 이용해 가지고서 서비스 프로세스를 좀 혁신할 수 있었고 효율성이랄지 비용 절감에 좀 향상시킬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이제 글로벌 기업의 이제 경쟁력 강화 측면인데 서비스 혁신은 뭐 하여튼 글로벌 시장에서 기업이 경쟁 우위를 확보하는 데 굉장히 이제 중요한 요소입니다. 특히 이제 글로벌 기업 같은 경우는 이제 지역적인 차이랄지 문화적인 특성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다양한 고객의 이제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혁신적인 서비스를 제공을 해야 되겠죠. 하여튼 뭐 국가랄지 문화적 배경을 가진 고객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려면은 각 지역의 이제 특성을 반영한 어떻게 보면 혁신적이고 유연한 서비스를 제공해야 됩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고객의 요구를 충족시켜야 되고 비용의 효율성을 좀 높여야 되고 고객 만족도를 개선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뭐 디지털 전환과 같은 이제 이런 혁신은 글로벌 기업들이 이제 경쟁력을 강화하고 효율성을 좀 높일 수 있고 시장 점유율을 확대하는데 중요한 요소로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다양한 모델을 도입함으로써 글로벌 시장에서 시장 점유율을 높일 수가 있겠죠. 서비스 혁신의 중요성은 이제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 우위를 확보하거나 고객 경험을 개선하는 데 중요한 전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앞에 설명드렸지만 넷플릭스랄지 뭐 이제 에어비앤비 같은 경우는 이제 각기 이제 다른 방식으로 글로벌 시장에서 이제 문화적 다양성이랄지 고객의 요구를 이제 반영한 혁신을 이뤄낼 수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이제 고객의 이제 경험 관리입니다. 그래서 고객 경험은 고객이 서비스나 제품을 이용하는 이제 그런 이제 상호작용을 이제 통합적으로 이제 경험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죠. 이러한 경험들이 이제 고객이 브랜드와 이제 접촉하는 그런 순간에 느끼는 감정이나 뭐 생각, 뭐 반응 뭐 이런 것들이 여기 이제 포함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고객이 뭐 매장에서 상품을 구입하거나 그다음에 이제 온라인 서비스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경험하는 뭐 전반적으로 이제 그런 걸 느끼면서 느낀 감정이랄지 이런 서비스 품질 이런 것들이 고객 경험이라고 이렇게 할 수 있고 이러한 이제 고객 경험의 중요성은 서비스 산업에서 경쟁은 이제 고객 경험에 의해서 이제 의존합니다. 그래서 우수한 고객 경험을 제공하는 기업은 고객의 충성도를 유지할 수 있고 거기에 따라서 반복 구매랄지 추천이 이제 증가하겠죠. 그리고 이제 고객이 더 만족하고 다시 돌아오는 이유는 그러한 이제 고객들이 경험이 이제 서로 긍정적이기 때문이겠죠. 반면에 이제 불만족스러운 경험은 이제 바로 고객 이탈로 이루어질 수 있고 이런 것들이 이제 고객 만족도랄지 이제 충성도를 높이는 이제 요소는 신뢰성이랄지 뭐 편리성, 개인화 이런 것들이 있는데 신뢰성은 이제 고객이 이제 믿을 수 있는 서비스 경험을 제공받았을 때 만족도가 상승할 수 있겠죠. 예를 들면 이제 빠른 배송이랄지 정확한 정보 제공 뭐 이런 것들 예상될 수 있고 뭐 아마존 같은 경우는 뭐 프라임 서비스를 통해서 빠르고 이제 정확한 배송 서비스 이런 것들을 이렇게 제공을 하고 있죠. 그다음에 이제 편리성이라고 하는 것은 고객이 이제 쉽게 빠르게 이제 뭔가 서비스나 제품을 이용할 수 있는 경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긍정적인 결과를 이렇게 낳게 됩니다. 그래서 뭐 간편 결제 시스템이랄지 그다음에 빠른 응답 서비스 이런 것들이 여기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뭐 스타벅스 같은 경우는 이제 모바일 앱을 통해서 주문이랄지 결제할 수 있는 이런 서비스 제공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고객 대기 시간을 줄이고 고객들은 이제 앱을 통해서 선호하는 음료랄지 선택한 다음에 어, 결제를 하고 그다음에 매장에서 바로 이제 픽업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있죠. 그다음에 이제 개인화라는 거는 이제 고객이 자신의 이제 취향에 맞춰진 맞춤형 서비스를 경험할 때 이제 만족도가 높아지고 이제 충성도가 이제 증가하는 것들이죠. 예를 들어서 뭐 넷플릭스 같은 경우는 이제 뭐 AI 기반의 추천 알고리즘 이런 것들을 통해서 고객이 이제 선호하는 컨텐츠 이런 것들을 정확히 파악하고 추천을 해줍니다. 고객이 이제 이전에 본 영화를 기반으로 해서 맞춤형 영화를 추천하고 고객이 이제 더 많은 시간을 넷플릭스에서 이제 소비할 수 있게 만들고 있죠. 고객 경험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단순히 서비스 제공의 품질을 넘어서 고객이 이제 서비스를 경험하는 순간부터 느끼는 감정과 이제 반응 이런 것들을 통합적으로 이해하고 이제 개선하는 과정이고 하여튼 뭐 신뢰성이나 편리성 뭐 이런 개인화 맞춤형 서비스 제공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잘 개선을 해 나가야 되고 기업들은 이제 이러한 요소들을 통합적으로 관리해야 되고 고객 경험을 지속적으로 개선을 해야 합니다. 고객이 이제 긍정적인 경험을 할수록 그 기업에 대한 이제 충성도는 당연히 이제 높아지게 돼 있고 이런 것들은 결국 반복 구매랄지 추천을 이제 이끌어내고 기업 입장에서는 경쟁 우위를 이제 점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고객 경험 개선을 위한 전략인데 고객 경험을 이제 개선하는 전략은 고객이 이제 기대하는 것 이상의 경험을 제공해서 기대감을 이제 초과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고객이 이제 충성도를 강화하고 브랜드 가치를 높일 수 있는 그런 효과를 얻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개인화 서비스 제공 이제 관련해서는 고객이 이제 개인적인 선호도랄지 행동 패턴 이런 것들을 분석해서 고객에게 딱 맞는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들이죠. 이러한 전략은 이제 고객이 자신만의 이제 특별한 경험을 하도록 도와주게 되고 고객 만족도와 충족도를 높이는 그런 요인이 됩니다. 넷플릭스의 이제 추천 알고리즘 같은 경우 이런 것들도 이전에 시청한 컨텐츠랄지 고객의 선호도 바탕으로 해서 개인화된 컨텐츠를 이렇게 제공하고 있고 뭐 고객이 뭐 로맨스 영화를 좋아하면 그쪽에 관련된 영화를 추천해 주는 것들이고 이러한 이제 알고리즘을 통해서 고객은 자신이 이제 좋아할 만한 영화를 쉽게 이제 발견할 수 있고 만족도랄지 이제 사용 시간의 이제 증가로 이어지겠죠. 예, 고객 맞춤형은 경험은 이제 뭐 고객이 그 본 영화랄지 프로그램을 분석하면은 관련성이 높은 이제 컨텐츠 이런 것들을 자동으로 이제 제시해 줄 수가 있습니다. 고객 여정이라고 이제 하는 것은 이제 고객이 이제 서비스나 제품을 처음 알게 되는 순간부터 구매 후에 이제 경험에 이르기까지 모든 단계를 이제 포함하는 과정을 말합니다. 고객이 이제 겪는 상호작용과 경험을 이제 분석하고 최적화하는 과정은 고객이 이제 각 단계를 원활하고 효율적으로 경험하도록 이제 돕기 위해서 굉장히 중요하고 고객 여정 분석은 이제 고객이 어떤 점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아니면 이제 개선이 필요한 것은 없는지 이런 것들을 파악하는데 어, 중요한 요소이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기업은 고객의 이제 불편함이 최소화하고 만족스러운 경험을 제공한 방향으로 서비스를 개선할 수가 있겠죠. 아마존의 이제 가장 큰 전략 중에 하나는 이제 원클릭 그런 이제 결제 시스템이죠. 고객이 이제 상품을 검색하고 장바구니 담은 후에 이제 원클릭 결제를 통해서 복잡한 결제를 간소화하고 고객들이 이제 빠르고 쉽게 이제 구매를 완료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이런 이제 고객 피드백과 관련해서 이제
것들은 이제 실시간으로 고객의 이제 의견을 수집할 수 있고 이런 것들을 분석해서 서비스 품질을 지속적으로 이제 개선시키고 고객 만족도를 높이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고객 경험은 이제 서비스 산업에서 경쟁력을 갖추는 데 하여튼 핵심적인 요소입니다. 그래서 고객 만족이랄지 충성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개인화된 서비스랄지 고객 여정 이런 것들을 최적화시키고 그다음에 고객 피드백, 활용 이런 것들은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뭐 애플이랄지 뭐 디즈니 이런 이제 혁신적인 이제 기업들은 고객 여정 분석이랄지 최적화 이런 것들을 통해서 고객 경험을 향상시키고 고객과의 관계를 좀 강화하는데 자료로 다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업들은 이제 이러한 전략을 통해서 고객 중심의 이제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룰 수가 있었습니다.